16쪽에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막 많이 해놨지. 기억은 니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일단 지적소관청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지적소관청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 5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 이게 연계가 됩니까? 안 돼요.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전 국토에 관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할 테고 모든 토지는 전 국토를 얘기하니까 매치가 안 되죠. 네. 그러면 4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 토지. 이건 매치가 됩니까? 안 되겠죠. 관리된 토지. 그러니까 시군구를 얘기할 텐데 이것도 매치가 안 돼요.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연결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관리 토지와 연결되는 건 지적소관청이 될 테니까 네,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기관 위임한 겁니까?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두 번째 줄도 봐야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뭐가 결정한다. 뭐겠습니까? 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2번을 가보시면 토지 이동이 있는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그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 계획의 이름은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토지 이동에 대한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를 어디에 적습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죠. 그 정보를 출연해서 어디에 적습니까? 네? 지적공부에 적는다고요? 아니죠.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힌 정보를 지적소관청에 가져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이 서류가 뭡니까? 토지이동 조서라고 했죠. 토지이동 조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조서라는 문구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토지이동 정리 결의를 할 테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를 한 다음에 이 정리 결의서가 작성되겠죠. 결의서가 작성이 되면 이 결의서에 토지이동 조서를 첨부합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토지이동 조서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첨부가 됐으면 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직권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의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겠죠. 현장에 가서 각종 정보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토지 이동 조사.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이 장부의 이름은 토지이동조사부라는 장부입니다. 장부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소관청에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추려진 정보를 가지고 서류를 만드는데 이를 토지이동조서라고 불러요. 토지이동조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조서까지 작성이 됐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죠. 토지이동 정리결의. 이 결의서가 작성이 될 테고 이 조서가 첨부가 될 테고 이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아니죠. 4번. 그렇죠. 뭐라고 많이 출제가 되느냐면 토지 이용이라는 문구가 출제가 돼요. 토지 이용과 이동은 개념이 다르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 될 테고 이동은요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토지의 조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기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없죠. 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도로명, 건물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도로명, 건물 번호. 이거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거죠. 주소죠. 주소. 그렇죠. 주소는 민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 이게 주소예요. 사람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과 관련된 게 주소예요.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걸 보는 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토지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도로명, 건물번호. 이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된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 맞습니까?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보통 어느 지역에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 따라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3번, 5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의 사유로 지번이 결번이 생긴 때는 지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지번 대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결번 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한필지 토지인데요. 이 한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 한필지 성립 요건은 첫 번째 뭡니까? 한필지 성립 요건. 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외우실 때도 됐죠? 네. 뭡니까? 지소, 지지, 축등. 그렇죠. 지소, 지지, 축등. 한필지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요 지는 뭐냐면 지목이 동일할 것이 됩니다. 지목이 동일할 것. 그러면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죠.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로서 뭐가 등록이 됩니까? 지목이 등록되죠. 맞습니까? 이 지목이 등록이 될 때
이 한 필지 전체가 같은 지목으로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한 필지 전체가 같은 지목으로 동일한 지목으로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목이 동일하다는 것은 일필일목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필지의 지목은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필일목의 원칙.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논농사 지역 토지예요. 논농사 토지입니다. 논농사 토지라고 한다면 지목이 뭡니까? 논답자를 써서 지목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에 또랑이 있어야 돼요. 또랑. 관계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수로가 있어야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내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 할 수 있는 관계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통 또랑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또랑은 지목이 뭡니까? 국어예요. 그렇죠? 국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답과 국어의 관계를 보면 또랑이 논농사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논농사 토지가 또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주가 될 테고 국어는 종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돼야 된다고 했죠. 뭘 선택해야 됩니까? 네, 답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만 등록해야 되고요.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상 주된 용도의 토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답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필지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필일목의 원칙과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못하죠. 여기에 등록되지 못하죠. 이때 선택받지 못한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꼽살이 꼈죠.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를 양입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입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이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추려낼 수가 있어요. 이건 주된 용도의 토지죠. 이건 종된 용도의 토지인데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인 이 양입지는 주된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용도가 같다고 한다면 양입지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도 없죠. 따라서 용도가 다른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는 한 필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주된 용도의 토지와 양입지는 반드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게 되면 한 필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이 양입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여야 됩니다. 그렇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은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이거는 암기하고 계시죠? 워낙 중요하니까 뭡니까? 이때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종관계가 깨지니까 이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필일목의 원칙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쪼개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첫 번째 뭡니까? 대지인 경우. 그렇죠.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죠. 따라서 이 대지는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만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종된 용도의 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주종관계가 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등록단위이다. 맞습니까?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죠.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라고 얘기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맞는 집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물 일건의 원칙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일필지로 획정할 수 있다. 일물 일건은 민법에서 하시죠? 네. 이건 맞습니까? 이거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 축동. 소유자. 그렇죠. 3번 지목이 동일할 경우에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지소, 지지, 축동. 지목 동일. 네 번째, 한 필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집안이 연속될 것. 지서, 지지, 축동. 다섯 번째, 한 필지는 자연적인 구획 단위로 토지의 크기와 형태와 무관하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연적인. 그렇죠.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요,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라고 했죠.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전 국토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넓죠. 너무 넓으니까 쪼갠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한 필지. 그래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인위적으로 쪼갠 거예요.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자연적인 선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문구는 사시의 민법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필지. 인위적으로 그은 선. 네.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 아래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 필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이건 양입이 성립될 수 있느냐? 요걸 묻는 것이죠. 네, 1번을 보시면 가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이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즉 양입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첫 번째 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는 아니죠. 대는 아닙니다.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5,000제곱미터에 450제곱미터니까 10% 초과하지 않죠. 아직은 양입의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양입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일필일목의 원칙, 추지목 추정의 원칙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렇죠. 종된 용도의 토지가 아니니까 추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고 일필일목의 원칙상 토지를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집은 안 되고요. 2번 가수원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유지니까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죠. 종된 토지가 아니니까 추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고 일필일목의 원칙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세 번째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제곱미터인 경우 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따라서 양입될 수가 없겠죠. 네. 3번, 4번 가수원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합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대지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딱 10%네요.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양입의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한 필지가 성립이 될 겁니다. 양입지가 되니까. 6번 필지 획정 시에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필지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
두 필지에 대에 진입하는 통로는 뭡니까? 도로죠. 별도의 지목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거는 양립될 수가 없을 테고 2번 3,500제곱미터의 뭔 한자야 이게? 뭔 한자일까요? 답입니다. 논답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논답자. 밑에 밭전자고 위에 물숫자를 써서 밭에 물이 항상 있다고 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논답자. 그러면 3,500제곱미터의 답 내의 331제곱미터의 인삼밭이 양입지가 될 수가 있냐? 첫 번째 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그렇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한필지가 성립될 수 없고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2,500제곱미터의 가수원 가운데서 70제곱미터의 기와집이 있는 토지. 이 대지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요게 대지입니다. 외워두시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그렇죠. 이 기와집이 있는 토지니까 주거죠. 따라서 대지입니다.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탈락. 그 다음에 2,900제곱미터의 밭 가운데 있는 330제곱미터의 연못. 연못은 유지죠. 네, 유지. 유지니까 대는 아니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400제곱미터의 담 내에 320제곱미터의 소유지. 이 숫자는 작은 연못 숫자입니다. 연못 숫자예요. 류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예요. 그래서 작은 연못 형태로 물방울이 머물러 있는 토지 소유지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뭐겠습니까? 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대는 아니죠. 유지니까.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이거 왜 초과하지 않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네.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양입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테고 한필지가 성립이 될 겁니다. 7번 토지 한필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더라도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한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없다. 소유자 동일, 지목 동일, 집안 연속, 미등기 토지 한필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틀렸습니다. 2번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일 것. 뭡니까? 양입지가 되죠. 3번 묘지 내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묘지로 설정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수원,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묘지. 이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지라고 했죠.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가수원 내의 주거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목정용지 내의 주거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전부 다 뭡니까? 대죠.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가수원 내의 주거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목장용지 내의 주거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묘지 안에 설치된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건 전부 다 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지? 4번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뭡니까? 양입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셨고 다섯 번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도 한필지로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네, 축척이 달라지죠. 네, 보통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축척이 달라지니까 또한 뭐도 달라질까요? 지번부여지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지번부여지역별로 전부 다 지적도, 전부 다 임야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지적도, 하나는 임야도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뭐가 됩니까? 지번부여지역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즉 북서 기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서 기반의 방식.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이런 건 없죠. 네, 아예 없군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맞습니까? 지번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고요? 산자.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돼야 돼. 이게 복식 지번이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맞습니까? 대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산 24-5는 산 24-5라고 읽는 게 아니라 산 25의 5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산 25의 5라고 읽습니다. 틀렸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번을 부여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기존의 지번을 바꾸는 거니까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지만 기존의 지번을 다른 지번으로 바꿀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뭡니까? 단식 지번. 그렇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것이 복식 지번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지번? 단식 지번. 이렇게 구성된 게 무슨 지번? 복식 지번. 복식 지번에서 앞에 있는 지번은 본래의 지번, 본번.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본번에 붙은 지번인 뭡니까? 부번. 이 부자가 붙일 부자예요. 본번에 붙은 지번, 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번은 본번이 있어야지만 그 본번에 붙어서 지번이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번만으로 지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니까 본번이 없으면 붙일 대상이 없죠. 따라서 부번만으로 지번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번만으로 지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죠. 단식 지번이니까. 그 다음에 2번 필지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번 설정 방법은 사행식이다. 사자는 뱀사자고 행은 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 사행식인데요. 이 사행식과 배치가 되는 것은 단지식, 이렇게 얘기하면 블록식, 단지식. 그러면 바둑판 모형으로 된 토지가 단지식, 블록식이고 뱀이 기어가는 방식이 사행식인데요. 이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아마도 뱀이 기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농촌지역에. 그렇죠. 농촌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지번이 이렇게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지번 설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번 부여 방식은 사행식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땅덩어리는 더 넓어요. 사람은 도시에 더 많이 살겠지만 땅덩어리만 놓고 볼 때는 이 농촌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행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위치 추적이 뛰어난 것은 단지식이다. 이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시가지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기수로 반대쪽은 우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교식으로 채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입니다. 또는 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 여기 토지들이 존재하는데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지번이 부여되는 방식이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번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로 왼쪽에 있는 지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홀수. 홀수를 한자로 기할 기자를 써서 기수라고 불러요. 기한수, 홀수. 그 다음에 이쪽은 공통점이 뭔가요? 짝수. 짝수는 완전한 수라고 해서 완전 우자를 써서 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지번이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우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가지 지역, 여기 도로는 시가지에 있겠죠? 시가지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도시란 뜻이고 이거는 도로란 뜻이에요. 도로 가짜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도로에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우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기우식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교호식이라고 불러요. 교호식. 이건 뭐가 있냐면 왜 법정 드라마를 보시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증인을 신문할 때 어떻게 신문합니까? 검사 한 번, 변호사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검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의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이 교호신문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차하면서 상호간에 신문한다는 뜻이에요. 교차하면서 상호간에 신문하는 거. 신자가 이게 맞나? 이건가? 모르겠네. 네. 의미는 같은데 한글로는 좀 달리 쓰는 것 같아요. 네, 의미는 같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호신문과 똑같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 기우식을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왔다리 갔다리. 같은 뜻이에요.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지번 부여 지역이 넓거나 도면의 장수가 많은 지번 부여 지역에서는 도면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단위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역단위법이 아니라 뭡니까? 도역단위법이라고 불러요. 도역단위법.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뭐냐면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도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량진동이라는 지역이에요. 딱 보면 넓이가 다르죠? 실제 이게 더 좁은지도 몰라요. 네,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여기는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고 여기는 노량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좁죠? 여기는 면적이 넓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면적이 좁으니까 이렇게 지번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번을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지번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10번이 나왔으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에요? 19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의 세트로 관리합니다.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엽이라고 불러요. 이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는 뭐냐면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해서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는 방법 이를 도엽단위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죠. 상도동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죠.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을 지번부여지역 단위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쪽은 도역단위법, 저쪽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법. 그런데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지역단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단위법을 사용하는 부분과 그 쪽과 사용하지 않는 쪽은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죠. 그리고 도면의 장수는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이쪽. 이쪽은 하나고 이쪽은 4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의 장수가 많은 지번부여지역에서는 도면 단위로 지적도 임야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역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역단위법은 뭐겠습니까? 지번부여지역이 좁거나 도면의 장수가 적은 지번부여지역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를 지역단위법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되셨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은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니까 지번의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번은 지적수 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첫째,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번이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돼요. 3번 다음에 13번이 나오면 이거는 연속성이 깨지죠. 순차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죠. 이것은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관리가 쉽고 그 다음에 공식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이 지번은 두 번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지번은 가능하면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되고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만으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9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9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지금 이 9필지로 구성된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부여 방법을 볼 텐데요. 먼저 신규 등록은 그 개념이 뭡니까?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면 공유수면 매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텐데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면 지적공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록전환은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등록된 상태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옮겨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록이 전환됐죠? 이것을 등록전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기 전에는 어디에 등록된 상태입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근데 이걸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전에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텐데 여기에 한 필지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7의 1이죠. 7의 1이니까 여기에 8번을 부여하게 되면 연속성은 크게 훼손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부여하느냐. 연속성을 가능하면 유지해야 되니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연속성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즉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쪽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렇게 부여하면 될 겁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지 보시죠.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습니다. 즉,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도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면 연속성 깨집니까? 이렇게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8번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8번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접 토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 토지는 뭡니까? 바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접 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할 수는 없죠. 어떻게 부여할 수밖에 없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천에 있는 송도 신도시예요. 그러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리가 힘들어져요. 송도 신도시라고 하면 몇십만 필지겠죠? 그 몇십만 필지에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되는데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세 가지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두 번째 분할을 보겠습니다. 분할. 다 했던 거예요. 또 하는 거죠.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0의 1번지 토지고 100의 2번지 토지고 여기는 100의 3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지금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였다가 세 필지로 나눠지는데요. 종전에는 지번은 한 개였죠. 그런데 이제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번은 하나 있는데 필요한 건 세 개죠. 그러면 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겠죠. 분할 전 지번을. 그런데 이 100의 1을 부여하면 여기다가 100의 2번이 나오게 되면 겹치죠. 3을 부여해도 겹치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집원 다음 순번으로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말로 하셔야 되는데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야지만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의 4가 부여됐고 여기는 100의 5번이 부여될 겁니다. 여기를 두 필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렇죠?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여기를 두 필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두 필지로 나눠보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여기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 집원 부여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축물의 대지 집원은 얼마입니까? 대지 집원은 분할 전에는 얼마였어요? 100의 3. 그런데 분할이 된 이후에는 얼마로 바뀝니까? 100의 2. 그러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지 집원은 건축물의 표시사항이죠. 보통 소재, 대지 집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문서, 사문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뭐로? 100의 3에서 100의 6으로.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공문서야 공무원들이 바꿔줄 텐데 사문서는 참 게으른 국민들은 잘 안 바꾸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전 집원을 분할 후의 집원으로 유지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유지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의 3이니까 이쪽에 100의 6이 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 100의 1이니까 이쪽이 100의 4가 되면 될 테고 여기는 100의 5가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집원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분할의 경우 집원 부여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렇죠? 이제 합병을 볼 겁니다. 합병이라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100의 1번, 100의 5번, 101의 3번, 여기는 102의 7번, 여기는 103의 1번. 요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합병이죠. 그러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바뀌었는데 이 한 필지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어떠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느냐. 이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합병 이전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요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는 지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텐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네 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100의 5번, 100의 5번, 여기는 101의 3번,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요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선순위 지번. 다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이거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합병의 지번은 뭡니까? 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분할가의 차이점이죠. 이게 분할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신청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분할가의 차이점이죠. 분할의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합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청이 있어야지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결번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결번이라 하면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결번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건 빨간색이건 번호를 훔쳐왔죠. 어디선가 가지고 왔죠. 이건 결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볼까요? 여기에 결번이 나타납니까? 새로 등록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빠진 게 아니죠. 이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결번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집 토지가 빠져나갔죠. 따라서 번호도 빠져나가겠죠. 여기서는 결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원칙이 결번이 나타나지 않지만 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당연히 결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결번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지번이 필요하죠. 여기는요. 네? 결번이 나타나겠죠. 합병은 결번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지 이동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쉬운 거 했고요. 이제 어려운 거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 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 지역에는 많은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지번도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5번. 마음에 안 드네, 글씨가. 네, 아이고, 더 이상하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0에 5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이쪽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뭐로 바뀝니까? 네? 뭐로 바뀌어요? 아니, 토지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토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경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좌표는요? 바뀌죠. 면적은요? 바뀌죠. 지번은요?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싸그리 바뀌어요. 그렇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새롭게 확정이 돼야 돼요. 이때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통해서 확정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은 뒤따라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쪽 지역은 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죠. 따라서 무슨 측량을 해야 됩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바뀔 겁니다.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테고 이쪽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따라서 종전 토지의 모양이 유지가 될 겁니다. 똑같이 그려야 돼. 똑같나요? 조금 다릅니다. 아, 왜 그러세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이 항상 옳은가요? 아니죠. 그러면 똑같지 않지만 똑같은 것으로 간주시키겠습니다. 의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지번이 뭡니까? 100의 4. 이쪽은 100의 5. 이쪽은 101. 많이 차이 나네. 그러고 보니까. 102. 여기는 103. 여기는 112가 될 겁니다. 여기는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다 부여하는 지번은 종전 지번을 갖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전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종전 지번은 뭐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5번은 빠지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안 된 적이 없죠? 이쪽 토지는. 요거는 반은 됐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01은 아니고 102 아니고 103,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맞습니까? 네. 요쪽 지번을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여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만을 선택해서 부여합니다. 여기 원칙이 있죠? 어디 갔어? 원칙. 네.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그런데 제거되는 지번이 있습니다. 제거되는 지번이 뭐냐면 양다리 걸친 놈이 있죠. 제가 아주 선호하는 건데 양다리 걸친 거. 이 양다리 걸친 지번들은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여하면 겹치게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다 제외가 돼야 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겹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계에 있는 지번 제외를 해보면 먼저 9번은 다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제외가 될 겁니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100의 4 이미 제외됐고 103번 제외가 돼야 되고 또 뭐가 제외됩니까? 112번 제외가 돼야 됩니다. 더 제외할 거 없나요?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죠. 그럼 이제 지번을 부여하겠습니다. 이 9개를 지번을 부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그러면 집원이 부여가 되면 여기에 100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104번을 부여하고 105번을 부여하고 106번을 부여하고 107번 부여하고 108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네? 여기 보시면 본번이 여기 있죠. 부번은 중간을 건너뛰어서 여기 있네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부번이라는 개념이 본번에 붙은 집원이니까 이 토지 부번은 반드시 본번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집원이 구성이 돼버리면 공시기능에 대단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부번은 본번 옆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 있다고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제외할 수는 없죠. 이미 집원이 부여됐으니까 뭘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외해야 됩니다. 즉 이거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합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인 100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증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빼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00번도 제거가 되니까 집원은 이제 104번부터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원을 다시 부여하면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여기가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는 겁니다. 선택당하지 못한 집원은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갔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번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뭐의 원칙이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집원부여의 원칙입니다. 다시요. 종전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뭐만을 선택한다고요? 본번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토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100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집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9필지입니다. 9필지. 9필지라고 한다면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부여해야 할 집원의 개수. 몇 개입니까? 9개. 맞습니까?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몇 개만 남았습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만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8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집원을 부여를 해보면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남는 집원이 없어요. 집원은 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까? 얘는 부여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요?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가 뭔 얘기야?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이 경우는 블록을 정한 다음에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한 다음에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블록별로. 그러면 여기 104번, 105번, 105번, 106번 이렇게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그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4에 1, 104에 2, 105에 1, 105에 2, 106에 1, 106에 2. 다시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여기가 최종 본번은 110이죠.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그리고 이 지번들은 전부 다 결번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어렵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본번만을 선택합니다. 본번만을.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제외. 그 나머지를 가지고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이 네 개의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죠. 도축, 지행, 확정. 얼핏 기억나십니까? 도축, 지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축, 축적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치겠죠?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만을 선택한다고요? 본번.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선택당하지 못한 지번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결번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